박 전 대통령 공판 준비기일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. 법원 출입하는 기자들 오늘 말 그대로 데모기자 장날이었습니다. 박 전 대통령 재판 이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 모든 사단의 출발점 최순실 씨 재판이 다 따로따로 열렸는데요. 로인사이드 오늘은 이철규 기자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기자, 오늘 박 전 대통령 공판 준비기일 박 전 대통령은 일단 나오진 않았죠, 오늘? 네,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본안 공판이 아니고 공판 준비기일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진 않았습니다. 네.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에 유형아 최명성 변호사와 함께 이번에 새로 변호인단에 합류한 그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가 이렇게 3명의 변호사가 나왔고요. 재판에서는 최순실과 그다음에 그 신동빈 롯데 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기 때문에 최 씨 측과 신 회장 측 변호인도 함께 참석했습니다. 이 417호 법정은요,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기소됐을 당시 재판을 받았던 곳인데요. 그 전직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. 인연이라면 그것도 인연이고, 그 같은 시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이 열렸죠? 네, 같은 시각 오늘 오전 10시인데요.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진행이 됐습니다. 이 부회장은 오늘도 역시 수의 대신에 단정한 슈트 차림으로 나왔는데요. 그 셔츠도 아주 잘 다려진 상태였습니다. 항상 궁금했는데 그 구치소 있다 나오면서 저런 사복은 어디서 입고 나오는 건가요? 이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. 그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그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한 것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형사재판 피고인도 자기가 원하면 사복을 반입해서 입을 수 있게 됐고요. 여담이지만 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사복을 11벌이나 반입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. 11벌이요? 네. 구치소에서 패션쇼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. 구치소에서는 이거를 출정용 사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출정용 사복이요? 네. 말이 재밌긴 한데 온 얘기는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 혐의 뇌물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, 이재용 부회장 이 뇌물죄 혐의로 거의 한 몸처럼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. 예, 그렇죠. 일단 뇌물죄 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자면요.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뇌물 혐의가 총액이 592억 원입니다. 이 592억 원 중에는 여러 가지 어느 기업에서 어느 총수에게 받았냐가 달라져 있는데요. 이 뇌물죄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준 사람을 삼성과 롯데 그리고 SK 이 총수들로 나눠 보자면요. 삼성이 일단 433억 원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433억 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는 뇌물 수수,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가 되는 겁니다. 네. 또 세부적으로 보면요. 승마 관련 지원이 213억 원,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이 204억 원이고요.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이곳의 지원 명목으로도 16억 원 이렇게 해서 총 433억 원을 주거나 주기로 한 혐의 또는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입니다. 신동빈 롯데 회장이나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네, 일단 오늘 같이 피고인으로 나오는 신동빈 회장이 같은 경우는 뇌물 혐의 액수가 70억 원입니다. 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70억 원이 면세점 사업 관련해서 정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그 대가성이 있다는 뇌물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인데요. 나중에 롯데그룹 그 총수 일가에 대해 경영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에 이 돈을 다시 롯데 측에 돌려줬는데 그렇다고 뇌물 혐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돈을 다시 받긴 했지만 준 순간 뇌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최태원 회장은 어떻게 됐습니까? 네, 최 회장의 경우는요. 이재용, 신동빈 회장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. SK의 경우는요. K스포츠 재단에 89억 원을 주기로 약속은 돼 있었다고 하네요. 네. 근데 실제로는 이 돈이 건너가지는 않았습니다. 이게 최태원 회장과 다른 그 두 회장의 운명을 가른 건데 검찰은 SK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강요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. 최태원 회장은 뇌물 공여, 뇌물을 준 사람이 아니라 강요의 피해자가 돼서 검찰 기소를 면하게 된 겁니다. 그렇게 된 거군요.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 앞서 박가영 기자가 보도했는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혐의를 전부 부인했죠? 네,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재판에서도요. 검찰 공소장에 대해 모두 11가지 사항에 대한 성명을 요구했습니다. 석명이요.
석명은 쉽게 말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, 법리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인데요. 관련해서는 두 개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돈이 불이익을 우려해서냐,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지원을 기대해서냐, 이 두 가지와요. 직권남용과 강요 피해자로 기업체 대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대표 개인과 아니면 법인 중 누구를 피해자로 본 거냐, 돈은 법인이 냈다, 이 두 가지입니다. 이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네, 이 전자를 설명해 드리자면요. 박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이 있는 건데 삼성이 불이익을 우려해서면 직권남용과 강요가 되고 네. 승계 작업을 기대했으면 뇌물이 되는 겁니다. 이 검찰은 두 가지를 다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데요. 검찰이 어느 한쪽이라도 입장을 밝히는 순간 그 둘은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직권남용 및 강요와 뇌물, 이 어느 한쪽은 털고 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. 네. 후자는 이 강요죄 성립과 관련이 되는데 통상 법인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. 회장님들 개인 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회장님들이 피해자냐, 이런 논리로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피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. 그렇군요. 참 법이란 게 논리적이면서도 어떨 때는 또 지나치게 논리적이어서 형식 논리에 매몰된다.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아무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오늘은 사실 예고편에 불과하고 앞으로 정말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일 것 같네요. 잘 들었습니다. 로우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였습니다.